세계보건기구에서 검증된 감미료 사카린을 첨가한 드림 슈가. 칼로리 부담 없이 달콤함을 즐기자. 설탕 사용량의 3분의 1 드림 슈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설탕 대신 드림 슈가. 사카린에 대한 잘못된 국민 정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카린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안전한 감미료입니다. 국제기구들은 발암물질 항목에서 삭제하였습니다. FDA도 사카린은 인체에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사카린에 대한 잘못된 국민 정서는 고쳐져야 합니다. 칼로리 제로, 혈당지수 제로. 이제 사카린으로 단맛도 즐기시고 건강도 지키세요. 사카린은 1878년 미국에서 발견된 이후 140여 년간 사용되어 온 설탕 대체 감미료다. 1978년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암이 발생하였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되면서 발암물질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로 사카린은 인체에 안전한 감미료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1993년 세계보건기구는 사카린은 인체에 안전한 감미료라고 확인했다. 국제암연구소는 1998년 사카린을 발암 가능 물질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독성 물질 프로그램도 2000년 발암물질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FDA는 사카린이 함유된 제품의 경고 라벨 표시 의무 규정을 폐지하였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2010년 12월 사카린을 유해물질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고문을 통해 환경보호청이 사카린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 것은 현명한 조치였다고 역설하였다. 미국 네브래스카 의과대학 코헨 박사는 광범위한 실험 연구로 사카린의 안정성을 입증시킨 대표적인 과학자며 일본의 쇼지 후쿠시마 박사 역시 코헨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하여 사카린의 안정성을 증명해 주었다. 사카린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 기적의 감미료다. 첫째, 칼로리가 없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둘째,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사카린을 설탕 대용으로 권장하고 있다. 오늘 출판 기념회의 책 제목을 당뇨, 비만 환자여 사카린을 먹어라 라고 정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셋째, 열에 대한 안전성이 우수하다. 그래프를 보면 아스파탐은 150도에서 분해되기 시작하여 170도에서는 90% 이상이 분해되어 감미료의 기능을 잃게 된다. 사카린은 250도에서도 내열성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물에 잘 용해되어 요리하기에 적합하며. 다섯째, 가격은 설탕의 40분의 1에 불과하여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사카린이 다른 감미료들, 특히 설탕과 비교하여 얼마나 안전한가를 알아본다. 감미도가 동일한 설탕과 사카린 수용액에서 물고기의 생존 기간을 비교해보는 실험을 해보았다. 설탕 9% 용액과 동일한 사카린 용액을 넣은 수조에 제브라피쉬 물고기를 각각 20마리씩 넣은 후 폐사 시간을 측정해보았다. 설탕물에서는 1일차에는 6마리가 폐사하였고 3일차에는 20마리 모두 폐사하였다. 반면 사카린 수용액에서는 일주일이 경과해도 단 한 마리도 폐사되지 않았다. 그 결과 설탕물에서는 첫날에 20마리가 전부 폐사하였다. 그러나 사카린 용액에 있는 물고기들은 일주일이 지나도 생생하게 헤엄치고 다니고 있었다. LC50값, 즉 물고기의 50%를 죽일 수 있는 물에 녹아있는 물질의 양을 측정하였다. 결과 설탕의 LC50은 8.36%, 사카린은 2.12%로 나왔다. 사카린 감미도가 설탕의 300배를 감안하면 설탕의 독성은 사카린보다 약 76배나 높다. 우리 회사 연구소의 실험 결과는 주관적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물질 안전 자료 MSDS에 나타난 감미료들의 LD50 반수 치사량을 가지고 비교하였다. LD50은 사카린이 17.0, 설탕이 29.7,
아스파탐은 4.0이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배 달고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정도 달다. 설탕은 사카린보다 172배, 아스파탐은 6.4배 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온다. 사카린 정말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설탕을 섭취하기 전 혈당을 먼저 확인하고 30g의 설탕이 들어간 설탕물을 마셔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2시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66 나왔습니다. 자, 설탕 섭취 후 최고 92까지 수치가 증가된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다음날 같은 시각 동일한 조건에서 사카린 섭취 전 혈당을 측정했고요. 또 허용된 사카린 1일 최고 섭취량에 따라서 0.3g의 사카린을 섭취해봤습니다. 네. 자,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2시간 후 다시 측정한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설탕과 사카린을 섭취한 후 비교했을 때 설탕은 평균 61의 혈당이 증가. 그런데 사카린의 경우 혈당이 증가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혈당의 변화만 나타났습니다. 야. 다시 말해 혈당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내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해보았다. 2시간 후 5명의 설탕물을 섭취한 실험자들의 혈당 수치가 평균 24 이상 전원이 상승했다. 사카린을 섭취한 5명의 경우 2시간 후 사카린을 섭취한 실험자들의 혈당 수치가 평균 8 이하 전원이 내려갔다. 소비자들 중에는 사카린이 안전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뭔가 조금 찜찜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다. 그 뭔가 찜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카린 제조업자로서 내가 양심을 속여가며 사카린을 더 많이 팔기 위해 뛰어다닌다고 누군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나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한숨을 쉰다. 내가 바라는 것은 사카린에 대해 모든 사람이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다. 설탕을 먹어서는 안 되는 당뇨병 환자나 비만 환자들 가운데 사카린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나는 생각한다. 당뇨병과 비만을 피하려는 사람들도 사카린을 먹고 좋은 효과를 보기 바란다. 이 책은 그동안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사카린에게 보내는 위로다. 그리고 사카린을 새로 써보고 인생의 새로운 맛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진정한 격려다.